젊을 때 이 말만 들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일부. 사람이 나이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말들이 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땐 들어도 들리지 않던 말들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누군가 이 말 한마디만 진짜로 제대로 해줬더라면 내 인생의 방향은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야기는 뒤늦게서야 이해하게 된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다. 젊을 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가슴 깊이 박혀버린 말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아, 이 말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 모른다. 젊을 때 나는 늘 바빴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놓치면 안 될 기회도 많았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잠깐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때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조금 느려도 괜찮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안 했으면 언제 했어? 느리면 뒤처지는 거 아냐? 사람은 나중 문제지.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말들이었다. 하지만 젊은 나는 그 설명서를 펼쳐보지도 않고 상자째로 밀어두었다. 젊을 때는 자신이 꽤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사람 마음도 웬만큼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고는 대부분 간섭처럼 느껴진다.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 말이 제일 싫었다. 마치 내 생각과 감정을 전부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더 세게 살려고 했다. 더 많이 가져야 안 흔들릴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들었던 말들 중 틀린 말은 거의 없었다. 다만 너무 늦게 이해했을 뿐이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이만큼 왔는데 왜 마음은 허전할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그제야 떠오른 말이 있다. 돈은 벌면 되지만 몸과 마음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다. 그땐 웃어넘겼던 말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과 같은 줄로 묶어버렸던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사실이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신호를 보냈고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히 무너졌다. 아프기 전까진 아픈 줄도 모른 채 계속 달리기만 했다. 젊을 땐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불편해도 참고 상처받아도 참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싫다는 말을 잘 못했다. 그냥 웃어넘겼다. 속으로 삼켰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참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라. 그땐 그 말이 괜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는 동안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방치했던 거였다. 젊을 때는 사람 관계도 대충 여겼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잘하면 되지. 다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연락을 미뤘고 마음을 아꼈고 사과를 늦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생겼고 사과할 기회조차 사라진 사람이 생겼다. 그제야 알았다. 관계에는 나중이 없다는 걸. 그때 들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사람 인연은 물처럼 흐를 때 잡아야 한다. 젊을 때는 혼자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움받는 걸 약함이라고 생각했고 의지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힘들 땐 기대도 된다. 사람은 혼자 버티라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땐 그 말이 패배 선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상처는 깊어졌다. 기댔더라면 덜 아팠을 일을 굳이 혼자 다 맞았다. 이제 와서야 알겠다. 젊을 때 들었어야 했던 말은 대단한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남보다 앞서는 법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 나 자신을 너무 소모하지 않는 법, 후회가 덜 남는 선택에 대한 말들이었다. 그땐 왜 그 말들이 이렇게 가볍게 들렸을까? 아마도 아직 잃어본 게 없어서였을 것이다. 이 일부의 끝에서 이 말 하나만은 꼭 남기고 싶다. 젊다는 이유로 모든 걸 버틸 필요는 없다. 지금 힘들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조금씩 그때는 몰랐던 말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지금이라도 조금 늦지 않은 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친다. 다음 편에서는 젊을 때 가장 많이 착각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2부 젊을 때 가장 크게 착각했던 것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직접 살아보기 전까진 중요한 것들을 자주 착각한다. 특히 젊을 때는 그 착각이 얼마나 큰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땐 확신이 있었다. 나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적어도 남들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젊을 때 가장 확신했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크게 빗나가 있었다. 오늘은 그때는 당연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크게 착각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젊을 때 나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무너질 것 같아도 티 내지 않는 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늘 이를 악물었다. 쉬는 건 게으름 같았고 포기하는 건 패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버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버티는 동안 조용히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몸은 신호를 보냈고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는데 나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말이 있다. 쉬는 것도 선택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간다. 젊을 땐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다는 걸 안다. 또 하나 크게 착각했던 게 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젊을 때는 늘 비교하며 살았다. 누가 더 빨리 취직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뒤처지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고 속도가 느리면 패배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들이 정한 기준에 나를 끼워 맞췄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앞서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속도를 무시한 채 달린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후회였다. 그때 들었지만 흘려들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각자 가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젊을 때는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자연히 따라올 줄 알았다. 그래서 돈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관계도 건강도 마음도 돈 다음이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불안도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돈은 불안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걸. 오히려 돈을 쫓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함께 웃던 시간, 아무 목적 없이 나누던 대화, 그냥 쉬어도 괜찮았던 하루들. 그땐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사람에 대해서도 큰 착각을 했다. 젊을 땐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참으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상처받아도 넘겼고 무례해도 참았다. 그게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다 정작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변하지 않고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만 더 상처받을 뿐이었다. 그때 들었어야 할 말은 이것이었다. 멀어져도 되는 관계가 있다. 참는다고 깊어지는 인연만 있는 건 아니다. 젊을 때는 감정도 착각했다. 슬퍼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고 상처도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줄 알았다. 그래서 감정을
대충 덮어두었다. 하지만 감정은 정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쌓이고 남고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제야 알겠다. 그때 울었어야 할 날에 울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크게 흔들렸다는 걸.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시간은 늘 충분할 것 같았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미뤘다. 사과도 도전도 마음 표현도.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랐고 기회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다. 그제야 알았다. 젊다는 건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아직 모를 뿐이라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젊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중 몇 개는 나중에 분명 다르게 보일 거다.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인생이 직접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이미 지나온 사람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절대 몰랐던 진짜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3부. 그때는 몰랐지만 인생을 바꿨던 선택들. 인생에는 나중에야 비로소 아, 이게 갈림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들은 대부분 대단하지 않았다.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도 아니었고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도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선택, 별것 아닌 결정처럼 보여서 그때는 그냥 지나쳐 버렸던 순간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나를 데려가 있었다. 오늘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생을 바꿨다고 느끼게 된 그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다. 젊을 때 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손해는 아니겠지? 지금 당장은 이게 맞겠지? 그래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쪽을 골랐다. 가장 무난한 길, 가장 욕 안 먹을 선택.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선택들은 나를 망치지는 않았지만 나를 키워주지도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만큼 왔는데 이렇게 공허할까?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을 바꾼 선택들은 늘 안전하지 않았다는 걸. 한 번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응원하지도 않는 결정을 해야 했던 적이 있다. 그 길을 가면 당장 편안함은 잃게 될 게 분명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지금도 괜찮잖아? 그 말들이 이상하게 더 무섭게 들렸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해줄까? 아니면 나를 살게 해줄까? 결국 편안함이 아닌 쪽을 택했다. 그 선택은 당장 불안했고 쉽지 않았지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이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끊는다는 게 패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나만 작아진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아주 조용히, 설명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그 선택은 외로웠지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줬다. 사람 하나를 잃은 대신 나 자신을 조금 되찾았다. 또 인생을 바꾼 선택은 나를 돌보기로 한 선택이었다. 젊을 때 나는 늘 나중에 하자고 했다. 나중에 쉬자, 나중에 챙기자, 나중에 괜찮아지면. 하지만 몸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다. 그제야 멈췄다. 병원을 찾았고 사람들에게 지금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줬다. 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선택이었다. 젊을 땐 말을 아꼈다.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괜히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늘 삼켰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날 처음으로 차분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드라마처럼 해결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됐다. 인생을 바꾼 선택들은 결국 공통점이 있었다. 그 선택들은 모두 나를 불편하게 했고, 모두 나를 조금 두렵게 했으며, 모두 나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선택들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아니게 됐다.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틀릴까 바라면 이 말 하나는 꼭 전하고 싶다. 선택이 틀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오래 후회로 남는다. 젊을 때는 선택의 결과를 두려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짜 인생의 기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3부 이야기를 마친다. 4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생의 기준. 어릴 때는 좋은 인생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줄 알았다.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준을 밖에서 찾았다. 점수, 평가, 칭찬, 비교. 그 기준에 맞춰 살면 적어도 실패는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기준들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저 속도를 재는 자였을 뿐이다. 젊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면 성공이다. 손해만 안 보면 괜찮다. 남들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도 늘 밖에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 세상의 시선, 남들이 정해준 정답.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다. 이 기준이 정말 내 인생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진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조금 잘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조금 안 풀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눈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뭘 기준으로 살고 싶은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이 선택이 나를 망치지는 않는가라는 기준이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어도 된다. 돈이 조금 적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내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사람이 메말라 간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젊을 땐 이 기준이 너무 약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이 기준이 가장 강한 기준이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이 삶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가였다. 남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 앞에서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기 전 내가 나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선택인지 아니면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인지 이 기준은 누가 대신 세워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 관계에서도 기준은 필요하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기준 없이 만났다. 기준 없이 참았다. 하지만 관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나를 무시하는 말, 반복되는 상처, 늘 나만 애쓰게 만드는 관계. 그걸 끊어내는 기준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이걸 늦게 배운 게 지금도 아쉽다. 일과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다시 세워야 했다. 젊을 땐 성공 남들보다 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끝이 없었다. 위로 갈수록 불안은 커졌고 비교는 더 잔인해졌다. 그래서 기준을 바꿨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망가지지 않는가?
이 하루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만드는가? 이 기준을 세우고 나니 성공의 모양이 달라졌다. 행복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행복이 큰 사건인 줄 알았다. 돈이 많아지는 순간, 꿈을 이루는 날, 남들에게 인정받는 장면.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그 사이의 시간들이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바꿨다. 이 하루가 견딜만한가? 이 하루가 나를 조금 덜 아프게 하는가? 행복은 기쁨의 크기보다 고통의 밀도로 결정된다는 걸 이제 알았다. 혹시 지금 기준 없이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아무도 이 기준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도, 회사도, 사회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기준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웠고 상처받으면서 알게 됐다. 이 편을 마치며 이 말 하나는 꼭 남기고 싶다. 인생의 기준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지켜낼 수 있는 기준이 좋은 기준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가장 소중한 걸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5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그렇게 잃어버렸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건 한순간에 잃는 게 아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때 왜 몰랐을까? 그땐 분명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놓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젊을 때는 소중한 것들이 늘 거기 있을 거라 믿는다. 몸도, 사람도, 시간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아껴 쓰지 않는다. 오늘 못 쉬어도 내일 쉬면 되고, 오늘 못 만나도 다음에 보면 되고, 오늘 못 말해도 언젠가 말하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 언젠가를 조용히 지워버린다.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건 몸이었다. 젊을 때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또 움직이고, 밤을 새워도 아침이 되면 다시 버텨준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도구처럼 쓴다. 아프면 참고, 피곤하면 무시하고, 신호가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몸은 기억한다. 그동안의 무시를, 그동안의 혹사를, 그동안의 미움을. 그리고 어느 날 한꺼번에 말을 걸어온다. 그제야 우리는 몸이 소중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 다음으로 잃은 건 사람이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넘쳐난다. 연락처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 조금 소홀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상처 줘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그래서 미뤘다. 연락을, 사과를, 고마움을.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 그제야 안다. 사람은 사라진 뒤에야 존재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걸.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좋은 직원, 든든한 자식, 참는 사람, 괜찮은 어른. 그 역할들을 해내느라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는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않고,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지?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건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시간도 그렇게 잊는다. 젊을 때 시간은 끝없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의미 없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 해야 할 일만 하며 살다 보면 살아야 할 이유는 자꾸 뒤로 밀린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나면 시간은 갑자기 귀해진다. 그때서야 아무 의미 없이 보냈던 날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돌아보게 된다. 가장 아픈 건 꿈을 잃는 순간이다. 젊을 때는 꿈이 있었다. 대단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던 어떤 장면, 한 번쯤은 잃어보고 싶던 모습. 하지만 현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하자. 현실을 봐야지. 그 말을 너무 오래 듣다 보면 어느새 꿈은 철없는 생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 우리는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서도 그게 소중한 줄 몰랐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들은 늘 조용했기 때문이다. 당장 돈처럼 티가 나지 않고 성과처럼 박수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사실은 이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 하나만은 꼭 하고 싶다.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몸이 아직 말을 걸고 있다면, 사람이 아직 곁에 있다면, 마음이 아직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건 기회다.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뒤에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다시 지킬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후회가 덜 남는 삶의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6부. 후회가 덜 남는 삶의 방식은 따로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돌아보면 아쉬운 선택이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있으며 붙잡지 못한 순간이 있다. 중요한 건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회가 덜 남게 사는 법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하지 않았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늘 옳은 선택만 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 방식은 미루지 않는 삶이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미룬다. 쉬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만 인생은 여유가 생긴 뒤에 시작되지 않는다. 여유는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미루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표현. 그 말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꺼냈다.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하지 않는 삶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붙잡고 불편해도 웃으며 버틴다. 하지만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이걸 일찍 깨달았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잊는 삶이 된다는 걸.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되 거리를 둘 줄 알았다. 그 선택 덕분에 외로움은 잠시였지만 후회는 오래 남지 않았다. 세 번째는 자기 몸을 미안해하지 않는 삶이다. 젊을 때 우리는 몸을 혹사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프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고 쉬면 괜히 쉬는 것 같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몸은 죄인이 아니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몸을 설득하지 않았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신호가 오면 잠깐 멈췄다. 그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네 번째는 자기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한 삶이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은 대부분 소음이다. 비교, 자랑, 평가. 그 소음 속에서 살면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는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기준을 바꿨다. 이 선택이 나를 망치지는 않는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덜 아픈가? 이 기준으로 살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은 잃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끝까지 느끼는 삶이다. 우리는 슬픔을 빨리 끝내려 하고 기쁨도 금방 지나치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 남는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울어야 할 땐 울었고 아플 땐 아프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감정이 쌓이지 않았고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6번째는 작은 기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삶이다. 후회는 대부분 큰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때 조금 더 웃을걸? 그날 그냥 쉬어도 됐는데 이런 작은 순간에서 더 많이 남는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잡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무 목적 없는 산책, 괜히 웃게 되는 대화. 그 순간들이 인생을 구원하진 않아도 버틸 힘은 되어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것이다. 완벽하려 하지 않는 삶. 완벽을 목표로 살면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후회가 남는다. 후회가 덜 남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그만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조금 부드럽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틀린 건 아니다. 후회는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지하게 살았다는 흔적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가장 늦게 깨닫는 진짜 어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7부. 젊을 때는 끝내 몰랐던 진짜 어른의 모습. 젊을 때 나는 어른이 되면 인생이 좀 단단해질 줄 알았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선택도 분명해지고 사람 일에도 덜 상처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아파지는 것이라는 걸. 젊을 때는 어른을 오해했다. 어른은 다 아는 사람이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건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어른들도 모르는 게 많았고 두려움도 여전했고 매번 확신 속에서 선택하지도 않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흔들리면서도 책임을 지는 법을 조금 더 익혔다는 것뿐이었다. 진짜 어른은 모든 걸 참는 사람이 아니었다. 젊을 때는 참는 사람이 어른인 줄 알았다. 불편해도 웃고 억울해도 넘기고 아파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인다. 진짜 어른은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 경계를 알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하나, 진짜 어른은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늘 설명하려 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쳤다. 나이가 들고 보니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다. 진짜 어른은 설명보다 감당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외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외로움을 더 자주 느낀다. 기대지 않으려 하고 부담 주기 싫어하고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른의 외로움은 조용하다. 말도 적고 표정도 없다. 진짜 어른은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외롭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젊을 때는 어른이 되면 사람을 쉽게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른이 되니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정리되지 않는 감정. 진짜 어른은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잡함을 안고도 사람답게 행동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꿈의 모양이 바뀐다. 젊을 때의 꿈이 되고 싶은 모습이었다면 어른이 된 뒤의 꿈은 지키고 싶은 상태에 가깝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망가지지 않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 이걸 꿈이라고 부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지키기엔 꽤 어려운 목표다. 진짜 어른은 자기 인생을 미화하지 않는다. 힘들었던 시절을 괜히 좋게 포장하지 않고 상처를 훈장처럼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땐 힘들었다. 그땐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른을 어른답게 만든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아직 어른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불안하다는 건 여전히 책임을 느낀다는 뜻이고 흔들린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어른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정해 가는 상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절대 배우지 못했던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오늘도 조용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8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태도는 따로 있었다. 젊을 때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얼마나 많이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부족함을 능력으로 채우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생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건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이 들수록 분명히 더 중요해지는 태도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태도다. 젊을 때는 모든 게 급하다. 지금 결과가 나와야 하고, 지금 인정받아야 하고, 지금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일들은 서두를수록 엉킨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된다. 조금 늦게 가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고 빨리 가면 오히려 잃는 것들이 있다는 걸.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조율이다. 두 번째는 다 알지 않으려는 태도다. 젊을 때는 모르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아는 척하고 확신 있는 말만 하려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편해진다. 그건 잘 모르겠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다 알지 않으려는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세 번째는 말을 줄이는 태도다. 젊을 때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다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 침묵이 항상 약함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다. 네 번째는 비교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다. 젊을 때는 비교가 동력이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기력을 빼앗는다. 비교를 멈춘다고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속도로 갈 수 있게 된다. 비교에서 물러난 자리에 비로소 자기 인생이 들어온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태도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말로라도 상대를 꺾고 싶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긴 싸움 뒤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소모되었느냐다. 피할 수 있는 싸움을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여섯 번째는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다. 젊을 때는 느낀 대로 움직인다. 화나면 바로 말하고 서운하면 바로 등을 돌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 행동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살리고 후회를 줄인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다. 일곱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는 태도다. 젊을 때는 기대가 크다. 사람에게도, 인생에게도, 미래에게도. 그래서 실망도 크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치를 낮추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고마움은 의외로 늘어난다. 여덟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태도다.
젊을 때는 혼자가 불안하다. 뒤처지는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아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정리의 시간이 된다.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정돈된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순간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해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이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태도. 젊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몰아세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방식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길어진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태도들은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덜 아프게 만들고 덜 흔들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해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을 때 이 말만 들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진짜 마지막 한 가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해줘서 고맙다. 9부. 그때 누가 이 말만 해줬어도 인생이 조금은 덜 아팠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누가 이 말만 해줬어도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다. 완벽한 길을 원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헤매게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싶을 뿐이다. 젊을 때는 인생이 길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아파도 금방 회복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말들은 너무 늦게 이해된다. 그리고 그 말은 대단한 충고도 화려한 조언도 아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다. 그 말은 이거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을 젊을 때는 잘 믿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관계는 노력하면 지켜진다고 믿고 정은 쌓이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 앞에서도 자기만 남아 애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아무리 애써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참아도 결국 멀어질 인연이 있다는 걸.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에 가깝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잊는 걸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붙잡고 설명하고 자기 마음을 깎아가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놓는 것이 반드시 패배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다. 이 말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괜히 더 아프지 않았을 인연들이 있다. 괜히 더 버티지 않았을 관계들이 있고 괜히 더 상처받지 않았을 말들이 있다. 또 하나 그때 누가 해줬으면 좋았을 말이 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젊을 때는 늘 최선을 요구받는다. 최선을 다해야 인정받고 최선을 다해야 사랑받고 최선을 다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배운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항상 최선을 다하면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때로는 적당히 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쉬어가도 된다.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 지금의 너는 그때 너보다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진다. 사람은 지나간 선택만 돌아본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붙잡았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그때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시간이 된다. 스스로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 또 있다. 모든 외로움이 잘못된 건 아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실패로 여긴다. 사람이 없으면 뒤처진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사람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중에는 지켜야 할 외로움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는 고요가 훨씬 덜 아플 때가 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공평하지도 잔인하지도 않다. 젊을 때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누군가는 쉽게 얻고 누군가는 계속 잃는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인생은 한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늦게 오는 것도 있고 다르게 오는 것도 있다. 다만 우리가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이 말들을 젊을 때 누가 알려줬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금은 덜 아팠을 것이다. 조금은 덜 자책했고 조금은 덜 붙잡았고 조금은 덜 스스로를 괴롭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의 당신에게 이 말들을 남기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람을 놓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여도 괜찮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인생은 뒤늦게 이해되는 말들로 조금씩 편해진다. 그리고 그 말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덜 무겁게 만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편을 전하려 한다. 오늘도 조용히 이 시간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10부. 결국 인생은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의 편이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젊은 날은 이미 지나갔고 기회라고 부르던 것들은 다 멀어진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깨달음조차 늦은 후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 깨닫는 순간이 늦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채 사는 시간이 더 위험했다는 걸. 젊을 때는 모르고 살아도 된다. 몰라서 다치고 몰라서 믿고 몰라서 버티며 살아간다. 그땐 그게 인생을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건 배움이 아니라 반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다르다. 늦은 게 아니라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인생은 깨닫는 사람에게 조금씩 방향을 바꿔준다. 속도는 빠르지 않다. 드라마처럼 반전도 없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분명하게 달라진다. 예전엔 상처가 나면 자기 자신을 탓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상처가 내 잘못은 아니었다는 걸.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무리였고 어떤 선택은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뿐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조금 덜 아파진다. 예전엔 사람의 말에 밤새 마음이 흔들렸다. 괜히 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평가를 마음에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나를 아는 사람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랄 만큼 조용해진다. 예전엔 앞만 보며 살았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늦지 않으려고 남들 인생과 나를 계속 비교하며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늦게 피는 꽃이 있고 조용히 피는 꽃이 있다. 그 꽃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다른 계절에 피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다. 인생은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지금 힘들다고,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외롭다고, 자기 가치를 줄이지 말고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이 아니다. 숨을 쉬고 있고 하루를 넘기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당신을 아직 놓지 않았다. 젊을 때 이 말만 들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까? 아마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면 앞으로의 인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더 나답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큰 깨달음이 아니어도 좋다. 다만 하루를 버티는데 조금의 힘이 되었다면 그걸로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